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원기둥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주식 투자하면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하고 언제까지 보유해야 큰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 저만의 투자 전략을 만들었는데요. 단타하지 않고 편안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저만의 투자 전략을 꾸준히 업로드할 예정이니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유럽 최고의 투자가 앙드레 코스톨라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바로 앙드레 코스톨라니인데요.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헝가리에 있는 부다페스트에서 태어났고 철학과 미술사를 전공했습니다.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지만 유대인인 아버지가 주식 투자를 해보라는 권유를 하여서 1924년 18살의 나이에 아버지의 주식 중개인 친구가 있는 프랑스 파리에 유학하여 주식 투자를 배우고 잠깐 주식 중개인으로 일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자 점령 직전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미국 뉴욕으로 이주해 1941년부터 1950년까지 살았고요. 이후에 헝가리는 공산화되어 유태인 부부는 모든 재산을 빼앗겼지만 부자인 막내 아들 코스톨라니가 전후 독일 재건 사업에 뛰어들어 막대한 이익을 내서 풍족하게 살게 해줬습니다. 전 세계에 10개 도시에 집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면 헝가리어, 그 다음에 프랑스어, 그 다음에 영어, 독일어 이 4개 국어에 능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93살의 나이에 프랑스 파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코스톨라니의 달걀인데요. 주식 투자를 해본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바로 금리의 순환 사이클에 따른 투자 시기를 알려주기 위해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만들어낸 것인데요. 매우 간단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는 것으로 투자하는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금리 사이클을 보시면요. 금리가 저점에 있을 때부터 이제 침체되기 직전까지 금리가 점점 올라갈 때는 자, 주식 투자를 해야 되고 부동산을 매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거의 고점 부분에 있어서 호황기까지 지금 입수하면 예금을 입금을 해야 되고 주식을 매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금리가 정점에 왔죠. 정점에 와서 이제 경기 침체 신호가 보이면 예금을 인출해서 채권에 투자하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금리가 더 이렇게 하락을 하면 이때 부동산을 투자하고 채권을 매도하라고 합니다. 1년에 이 사이클을, 금리 사이클을 가지고 지금 불황기와 호황기를 나눠서 그 국면마다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바로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금리가 전 세계 금리가 거의 최저점이죠. 이 정도의 지금 시기입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금리가 상승한다고 하면 이런 모습인데요. 그러면 바로 당연히 주식 투자를 해야 되고 부동산을 매도를 해야 되겠죠. 지금 이 국면, 이 정도 국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주식 투자하기에 좋은 국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저서 중에 바로 이 책,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93세에 쓴 책으로 가장 유명한 책이고요. 출간 즉시 독일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으며 최장기 베스트셀러 목록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는 투자자들에게 21세기 증권시장에 있어서 기회와 위험, 그리고 변화와 상승, 하락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고요. 경제적인 성공의 결정적인 것은 돈에 대한 올바른 태도이며 자신의 성격과 투자 전략의 일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돈과 투자에 대한 철학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주식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앙드레 코스톨라니 투자 전략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투자자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행동을 취하는 것보다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 더 낫다.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들은 산업에 대한 분석, 종목에 대한 분석 등을 하지 않은 채 주식부터 먼저 매수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것은 투자보다는 돈 넣고 돈 묶기식의 도박과 같습니다. 종목을 매수하기 전에 왜 이 종목을 매수해야 하는지 최소한의 자기만의 생각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안 하면 주식 투자로 돈도 잃고 얻어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 우량주 몇 종목을 산 다음 수면제를 먹고 몇 년 동안 푹 자라. 이 말의 뜻을 아주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타에서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손해보는 사람이 많을까요? 당연히 손해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주변에 단타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알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통계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단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실적이 꾸준히 성장할 것 같은 우량주 몇 종목을 매수한 다음에 몇 년 동안 매매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얼마나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제 10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0년 전. 자, 이때 2009년도. 자, 이때죠. 이때 가격이 대략 10,000원 정도 했습니다. 10,000원. 10,000원 정도 했는데 지금 10년 정도 지난 시점에 지금 50,000원입니다. 5배가 올랐죠. 지금 아무런 매매를 안 했지 않고 이때 산 거를 그냥 가만히 갖고 있으면 5배가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1,000,000원을 투자했다고 하면 지금 5천만원이 되어 있고요. 1억을 투자했다면 5억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만약에 10억을 투자했다면 50억이 되어 있겠죠. 근데 이때 강남 아파트나 만약 10억짜리가 지금 10년 후에 50억이 되었을까요? 물론 아니죠. 50억까지는 안 됐습니다. 많이 올랐지만. 그리고 이 삼성전자라는 주식 투자의 매력은 자, 이 시세 차익도 있지만 매년 배당을 받습니다. 배당. 투자금에 대한 배당. 그러면 그 배당금까지 합하면 충분히 5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으로 SK 하이닉스. 하이닉스도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때입니다. 자, 5,770원. 그러니까 거의 한 6,000원 정도 했죠. 한 만원 정도에 샀다고 합시다. 만원. 만원. 만원에서 지금 84,000원이니까 무려 8배가 상승을, 8배. 그 10년 만에 8배가 상승했는데, 1,000만원을 투자했으면 8천만원이 됐고, 1억을 투자했으면 8억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배당을 받습니다. 또 네이버. 자, 네이버는 보시면, 자, 10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이버가 이때 주가가 25,000원이었죠. 25,000원. 거의 3만원 정도라고 보시죠. 3만원. 3만원에서 현재 18만원 정도 하니까 6배가 올랐습니다. 그죠? 6배. 뭐 지금 이렇게 조정하든 어쩌든 계속해서 보유했다고 하면 8배가 오른 것입니다. 3만원 투자하면 8천만원, 1억을 투자했다면 8억이 됐습니다. 8억. 그리고 셀트리온. 셀트리온도 한 10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0년 전에 한 이 정도죠. 셀트리온이 이때 거의 만원 정도 했습니다. 만원. 만원인데, 뭐 이때 뭐 36만원까지 갔으니까 무려 36배가 올랐지만, 지금 현재 가격으로 보면 21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원짜리가 20배가 오른 겁니다. 20배. 뭐 매매 안 합니다. 가만히 놔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보유하고. 만원짜리가 20배가 올라갔는데, 1,000만원을 투자했으면 2억이 됐고요. 1억을 투자했으면 20억이 됐습니다. 20억. 그리고 LG화학. 자, 10년 전에 이 정도 가격이네요. 자,
이 정도 가격 한 10만원 정도라 보죠. 10만원 정도 보시면 지금 현재 36만원이니까 3배 넘게 올랐어요. 3배. 그리고 현대차. 자, 2009년. 이때 한 5만원 정도인데, 자, 현대차는 5만원에서 지금 1년, 2년, 3년 만에 한 5배 이상을 상승했었죠. 근데 이때 안 팔고 계속 갖고만 있더라도 지금 10만원이니까 2배는 올랐습니다. 삼성 SDI. 자, 2009년 이때입니다. 5만원대. 5만원대에서 지금 28만원이니까 거의 6배 가까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LG생활건강은 20만원. 20만원 정도에 매수했다고 하셔도 지금 124만 9천원이기 때문에 6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현대모비스. 자, 이때 한 6만원 정도 하죠. 6만원, 6만원에서 지금 고점 찍고 많이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3배 정도는 상승해 있고요. 카카오. 자, 카카오가 이때가 한 3만원 정도 했습니다. 3만원. 3만원에서 지금 거의 18만원 가까이 되니까 한 6배 정도 올랐고요. NC소프트. 자, NC소프트는 한 5만원 정도로 봅시다. 5만원. 5만원인데 지금 64만 9천원이니까 무려 12배. 1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1000만원을 투자했으면 1억 2천이 됐고요. 지금 1억을 투자했으면 12억이 된 것입니다. 12억. 아모레프시픽. 2009년도 이때 6만원에서 지금 18만원. 뭐 고점 찍고 올랐다가 고점 찍고 하락했지만 그래도 3배가 넘게 오르고 있고요. KMW. 자, 이때죠. 이때 거의 3천원이었습니다. 3천원. 3천원이었는데 지금 주가가 64,800원이기 때문에 무려 20배가 올랐습니다. 1000만원을 투자했으면 2억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억을 투자했으면 20억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컴투스. 자, 이 종목도 이때 거의 만원 정도였죠. 만원인데 지금 10만 3천원이니까 거의 10배 10배 상승했습니다. 폴브레인. 이 종목도 지금 만원대에서 7만 5천원이니까 7배 넘게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SFA. 이 종목도 만원 정도에 샀다고 해도 지금 3배 넘게 상승을 했고요. 리노공업. 자, 이 종목은 5천원대에서 8만원이 됐으니까, 자, 15배 정도 올랐네요. 15배 넘게 올랐네요. 자, 15배 넘게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보영. 그냥 이때죠. 이때 5천원대에서 지금 8만 4천원이니까 15배 넘게 상승을 했고요. 넷패스. 이때가 한 3천원 정도 했죠. 3천원인데 지금 3만원이니까 10배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TV. 자, 이때가 거의 3천원 정도 했습니다. 3천원. 3천원에서 6만원이니까 20배. 10만원 투자했으면 2억이 됐고, 그 다음에 1억을 투자했으면 20억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우량 종목, 앞으로 실적이 꾸준히 좋아질 종목들을 매수한 다음에 수면제 먹고 몇 년 동안 그냥 자버리면 이렇게 주가가 우상향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주식 투자로 얻은 수익은 고통을 이겨낸 대가이다.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들은 주식을 매수해서 빨리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해보신 분이면 아시겠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돈을 빨리 벌려다가 돈을 빨리 잃어버리는 게 주식입니다. 장기 투자로 큰 수익을 낸 사람들은 중간중간에 조정을 견뎌낸 사람들입니다. 즉, 고통을 이겨냈기 때문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보여드렸는데 한 삼성전자만 한번 보시자고요. 삼성전자 2009년부터 자 상승했고 지금 몇 개월 동안 조정합니다. 상승하고 또 몇 개월 동안 조정합니다. 상승하고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자, 이렇게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상승하고 또 조정을 하고요. 상승하고 조정하고 상승하고 조정하고. 자, 보세요. 이런 조정들
이런 조정들이 고통입니다. 보통 이런 조정들. 하지만 이런 조정들을 다 이겨냈기 때문에 지금 만원에서 5만원 됐으니까 무려 5배가 오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 투자로 빨리 돈을 벌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런 좋은 종목도 조정하더라도 길게 보유하는 게 여러분들이 안정적이고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갈 때 개가 주인보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수는 있어도 주인을 떠날 수는 없다. 주가는 기업 가치보다 더 많이 상승할 수도 있고 기업 가치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결국 주가는 기업 가치에 수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최소한의 기업 분석을 꼭 하시고요. 여러분이 매수한 종목이 기업 가치에 지금 못 미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중장기로 보유하시면 기업 가치에 수렴하면서 주가가 상승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주식 투자는 부와 파산 사이를 오가는 위험한 항해다. 주식 투자는 20% 급등하다가도 20%로 하락할 수 있는 변동성이 엄청난 큰 투자 상품입니다. 변동성을 잘 이용해서 큰 부를 쌓을 수도 있지만 잘못 이용하면 큰 손실을 낼 수 있는 게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 관리에 신경 써야 하는데요. 개별주나 테마주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지 마시고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락하더라도 빠르게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성공적인 투자자는 100번 중에서 51번 이기고 49번은 잃는다. 투자 고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수익 내는 매매를 하지는 못합니다. 100번 중에서 49번을 잃더라도 51번을 이긴다면 성공적인 투자자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투자에서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와 같은 투자 대가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이름을 떨친 사람들인데요. 비록 우리나라 여건과 달라서 종목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중장기 투자하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수십 년간 주식 투자를 했던 투자 대가들의 노하우를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만의 투자 전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과 맞아야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유럽 최고의 투자가 앙드레 코스톨라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